자, 이번에 이제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또 평가사님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일단 공부는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이제 집 앞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네. 도서관은 몇 시까지 해요? 거기가 10시까지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뭐 하루의 공부량은 어느 정도 되셨고, 그리고 일주일은 어떤 루틴으로 돌리셨나요? 일단 하루 공부량은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가고요. 그리고 저녁 10시죠. 한 9시 반에 나와요. 그게 끝이고요. 일주일 루틴으로 보면은 토요일까지 가는데요. 하루는 무조건 쉬고 토요일 날은 오후 6시라든지 좀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쉬고? 네, 일요일은 무조건. 뭐 하고 오셨어요? 일요일은 제가 이제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누굴 만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제 경험상 그러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보게 하고 계속 막 게임을 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저한테 하기 싫어도 하게 했어요. 좀 특이합니다. 네. 뭐 운동 같은 건 안 하셨어요? 그게 좀 후회됩니다.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왜 후회돼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약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시험이 끝나니까. 몸이 좀 망가지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운동의 필요성을 못 느꼈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이게 운동의 필요성을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루 10시 끝나고 오면은 공부할 때는 체력적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끝나면은 그냥 기절을 했죠.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구나. 예.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신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건 어떻게 하셨나요? 스트레스 해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스트레스 자체를 안 만들게 하는 거예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런 거 말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공부 때문에. 그쵸. 사실 그러면은 제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있어요. 한 90분 공부하고 30분 쉬어요. 그럼 그 30분 동안 뭐 하냐? 제가 유튜브로 아이돌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 게 이제 그 낙이죠. 예. 그러면은 90분 공부하고 30분 유튜브 보고 그런 패턴이에요? 네. 원래 공부가? 예. 원래부터 90분 공부하고 30분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30분 그 쉬는 게 사실 유튜브로 뭐 아이돌 보고 있는데 사실 멍 때리는 거예요. 보면서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요. 아까 말했던 그 몰랐던 거, 틀렸던 거,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멍 때리는 것의 가치에 대한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공부를 안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붙잡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망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이미 받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있는다고 해가지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데 그럼 다음 날도 영향을 가니까 차라리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사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공부 자체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슬럼프라고 할 수도 있죠. 하루가 아니라 2, 3일씩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알았어요. 2, 3일 후에 리프레시가 될 거고 그럼 안 보이던 내용 더 잘 보인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되게 강하신 스타일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저는 수험 생활을 이번 한 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이 안 나오던 사람이었고 성적을 끌어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 나한테 맞는 그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었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요. 자, 생활은 이제 이렇게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공부 면을 생각해 보면은 네. 보통 이제 스터디를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이제 첨삭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그거 특히 뭐 실무는 뭐 그렇다 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 같은 경우는 또 첨삭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쵸.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사람마다 이제 달라요. 뭐 첨삭 뭐 대충 해주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 없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은 없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가 이제 맨 처음 레벨업 하는 기간 전에는 되게 불안했죠. 내가 쓴 게 맞나? 이런 거. 근데 그 당시에 과외를 받았었고 그 과외 선생님이 알려주셨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낫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논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틀리지 않았다 하라니까. 그리고 이걸 남들한테도 보여줬는데 이제 개별 스터디원들이나 괜찮다 이거다.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았구나. 그 다음부터 확신을 가졌죠. 자, 개별 스터디원이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용을 하셨나요? 지금 법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8월 초였는데요. 그때쯤 만나가지고 코로나 딱 터진 3월 그때까지. 오래 했네요? 네. 매일? 아니요. 주말에 한 번. 한 번 만나서 뭐 했어요? 문제 풀었습니다. 같이. 그냥 문제 푸는 용이었구나. 혼자 풀기 좀 힘들어서? 시험장 분위기를 내는 것도 있고, 그 이제 토론 같은 거죠, 사실. 그 논리의 싸움이다 보니까, 논리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용도였죠. 꽤 오래 했네요. 그런가요? 저는 스터디라는 거를, 그게 처음이었고, 제가 모집까지 한 거라서, 다른 스터디는 어떤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어떤 과목 했어요? 그냥 시리법 다 문제 풀었나요? 시리법 다 하기로 했었고요. 실무 같은 경우 100점으로 했었고, 이론 버프 같은 건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목차적도만. 자, 그 다음에 학원을 안 가신 점에서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거에 대한 되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모르는 거는 이제 인터넷 카페 이제 있잖아요. 금정평가사 카페. 그쪽에도 질문을 해보고,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끙끙 앓는 거죠. 좀 묵혀두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어딘가에서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최대한 높여졌지만 100%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99.5% 뭐 이런 거.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99%는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면 좀 어려운 거는 되게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본인의 계획대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조금 슬럼프가 왔을 때 되게 오래 가기도 쉽고 나의 의지로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성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 뭐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점은 이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모님과 싸운다든지 불화 아니면 뭐 친구들 간에 뭐 불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수험생들은 특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딱 하나인 거예요. 공부하되 결과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합격했을 때. 합격했을 때 내 모습.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면 제가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 매일매일 내일 할 걸 기록하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혹은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한번 펼쳐봐요. 내가 여태껏 해왔던 걸. 그럼 맨 처음에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다고 1년을 공부했다 치면은 1년 전하고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연차수가 그렇게 긴 게 아니잖아. 근데 1년 동안 이 정도 했다. 많이 했다. 괜찮다.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 라고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본인이 약간 스스로 멘탈을 케어하는 약간의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진짜 혼자 공부하면 그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부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딱딱딱 해. 근데 좀 어느 순간 이제 체력이 방전되고 약간 집중력이 풀어지는 순간 이게 한번 삐끗하면은 다시 돌리기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적 없었어요? 있죠. 항상 가장 힘든 거는 가서 힘든 게 아니라 가기까지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를 되게 단순화시켰어요. 이러다면은 바로 씻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루즈해져가지고 잠깐 10분 쉬었다 하면은 1시간이 돼버려요. 가는 시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어떤 또 출근 시간을 통제하는 루틴이 있으셨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건요. 또 나중에 문제 막판에 가면 혹시 이제 시리버 문제를 300점씩 쓰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막판 갈수록 오히려 공부량은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엑소를 하다 보니까 공부량이 줄어들고 막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썼어요. 100점씩만. 일주일에 100점. 그 레벨업 기간에 많이 쓰는 거고 그 이유가 지나면은 잘 안 써요. 일주일에 100점 혹은 많으면 200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슬럼프 오기는 오잖아요. 그쵸. 예, 얼마나 이제 공부를 못 해봤는지. 그때 어떤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공부를 길게 못했던 건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 그게 가장 길었고요. 네. 거의 한 두 달? 한 달마다 한 번씩 왔는데, 그때는 뭐 하루 이틀이었죠. 근데 일주일 왔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왜 왔어요? 그 당시에 왜 왔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슬럼프라는 게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거라, 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루틴에 지치면은 이게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갔다 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 쉬고 온 거잖아요. 공부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럼 그래. 그거 덕분에 위안 삼았죠, 사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네. 이 정도까지 공부했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이 정도까지 공부라고 하면은,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하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루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순 공부 시간이라든지 총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거는 남들보다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걸 다 대비하려고 했어요. 사전에 전부 다 시험장을 가는 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팅을 계속했어요. 앉는 자리가 어딘지까지. 와, 대단합니다. 네, 특이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생활면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